전남은 역대 선거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권자 투표권이 박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MBC가 전남적 지방선거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과 기록을 분석해봤는데 절반가량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 전남 상생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비싼 농기계를 싼 가격에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역대 선거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후보자가 한 명뿐이어서 투표를 하지 않고도 당선된 기초단체장은 전국에 6명. 전남에서는 명현관 현 해남군수와 김철우 현 보성군수 등 2명이 해당됩니다. 전남에서는 도의원 26명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원 등 55명이 무투표 당선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기반 지역으로서 독점 구도가 더욱 강해져 대안 세력마저 사라졌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과거 선거에도 그랬지만 이번 선거는 예년에 비해 정도가 심한 상황으로 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면은 너무 자만의 쌓였다카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 선거마다 다양성 확보를 외쳤지만 여성과 청년들은 이번에도 대부분 비례에 몰려 있습니다. 전남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여성은 115명, 전체의 18%. 그나마도 절반인 57명이 비례의원으로 단체장이나 기초, 광역의원에서 부족한 성비를 채우려는 각 정당, 특히 민주당의 구색 맞추기식 공천이었습니다. 공천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정하지 않은 거? 인지도도 없고 또 무슨 활동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후보가 된다던가 뭐 그런 경우. 네. 한편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남 지역 후보자는 모두 638명으로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일부 선거구는 전 현직 단체장들의 리턴 매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 무소속 연대가 시동을 거는 등 곳곳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60명, 무소속 후보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21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2명 등입니다. 김산 모항군수와 강인규 나주시장 등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대거 민주당을 탈당해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목포에서는 김종식 시장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으면서 무소속 박홍률 전 시장과 경쟁하고 금품 의혹 등으로 민주당이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강진에서는 이승옥 군수와 강진원 전 군수가 무소속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당선 후 신속히 입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강진 국민과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당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폭력으로 발전의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거리의 담론보다는 생활 정치로 국민에게 와닿는. 장흥에서도 정종순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성 전 군수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광주 전남 선거구는 모두 10곳.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전남 후보들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를 바꾸겠다며 무소속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역대급 공천 잡음으로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민주당이 수십 년간 자신해온 광주 전남을 이번 선거에서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선택은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전체 전과 기록을 MBC가 분석했습니다. 후보 절반가량의 전과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감금, 폭행, 협박,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게 한 범죄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지방선거 후보자 638명 전원의 범죄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299명의 후보가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후보자의 47%가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자는 사기,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등 8건의 전과가 있었고 7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자는 4명, 6건은 8명, 5건은 9명, 전과 4건을 공개한 후보는 19명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심사에서도 전과가 있는 후보를 완전히 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폭행치사 등 사람을 죽게 해 처벌을 받은 2명의 후보자가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됐습니다. 보조금법과 국토이용법, 농지법 위반, 상해, 범인 도피, 감금치상,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각각 너댓 건씩 범죄 전과를 가진 후보들도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전남에 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자 299명 가운데 45%인 134명은 민주당이 심사를 거쳐 내세운 후보들이고 무소속 후보의 57%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과 기록은 예산일, 보복범죄, 야간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집단흉기상해 등 법보다 주먹이 앞선 전과들이 눈에 띕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풍속영어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등 노동의식의 부재가 엿보이는 범죄도 있습니다. 사기, 공문서 사문서 위조, 횡령, 상습 도박,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남을 속였거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광군의 지방선거 후보자 23명 중 17명, 74%가 전과자였고 곡성은 71%, 담양과 보성은 후보 65%가 전과가 있었습니다. 시단위 지역에서는 동부권의 전과자 후보 등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전남 지역 선거 후보자 55명 가운데 30% 가까이는 전과자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 MBC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소식과 공약 그리고 선거 관련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지방선거 이슈 허연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가 학생마다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교육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 후보는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대에도 초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대가 많았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 기본소득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장서궁 전남교육감 후보와 기간제 직종의 무기직 전환 추진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장서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배용태 영암군수 후보는 민주당 우승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경선을 결정했던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승희 후보는 선거법 문제는 재경선으로 당내에서 치유돼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며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민주당 소속 26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과 관련해 도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후보를 임명하는 꼴이 됐다며 이는 선거와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모저모였습니다. 문금주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새 정부 첫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고유가,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 안정에 집중된 만큼 도민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지방비 매칭 부분도 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 전남 상생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후보는 이를 위해 전남 광주 상생특별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설치하고 당선되면 공식 기구로 발족해 상생 발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협약한 상생 안건은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 공동 유치와 교통망 확충, 분야별 교류 확대, 경제, 행정, 생활권 통합 등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값비싼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밭 고랑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해남에서 12년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정국 씨는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농기계지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다 보니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임대기계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와서 고가의 기계를 그때그때 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현재 전남 지역만 79곳으로 늘었습니다. 트랙터와 굴삭기, 고구마 정식기 등 13,000여 대의 농기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니 굴삭기의 경우 한 대당 가격이 3천만 원에 달하지만 하루에 5만 원만 내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농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임대 사업소 이용 농업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비싼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설계 공모가 국제적 관심을 끌면서 해외에서 작품이 대거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국제 설계 공모를 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미국과 스페인 등 해외 건축사 73팀과 국내 건축사 49팀이 참가 의사를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5개 작품을 선정한 뒤 8월 말까지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인데 오는 2025년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새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예산이 4,900억 원이나 삭감되는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와 농업 분야 핵심 R&D 사업 등 한국 농업의 핵심 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면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2.5%로 줄고 해양수산부 예산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진 지역 일부 단체 회원들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옥 군수의 설 선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보안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캠프 측 관계자 등의 지역위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명을 강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한 김 양식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전남의 한 양식장에서 일했던 63살 A씨가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고발인 1차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양식장 사업주를 불러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이 3년 연속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은 전국 농축협 가운데 보험 유치 성적 1위 쾌거를 3년째 거둔 데 이어 개인 부문에서도 박선미 지점장이 2년 연속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제작해 앞으로 유사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료로 쓰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백서 추진단을 구성해 수행기관 선정과 세부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에 백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